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송지우 기자의 분석 기사입니다. 뭐 딴 데도 관련해서 몇 군데 나온 데가 있는데 이 분석 기사가 괜찮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목이요. 땡큐 시진핑 당신 사면임은 중국의 재앙, 미국의 축복, 화제의 분석. 이렇게 외신들을 분석한 건데요. 부제목으로요. NYT,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 시 주석 사면임 조롱 섞인 해석들. 시 주석 장기 집권으로 중경제 몰락, 미 유리해졌다는 전망. 이렇게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시진핑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면임은 미국과 자유진영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년만 앞세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9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는 고마워요 시진핑이라는 조롱 섞인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가 쓴 이 칼럼은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다. 스티븐스는 우선 시 주석이 첫 집권 당시인 10년 전 중국을 되짚었다. 당시엔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중국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미국의 상류층 부모들이 앞다퉈 자녀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켰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했던 고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진단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중국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스티븐스는 보았다. 신장 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옛 소련 시절 강제 수용소와 비할 정도로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시 주석이 내세운 경제개혁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체제로의 퇴행을 불렀다. 시 주석의 강압적인 외교 정책은 일본의 재무장을 불을 지폈고 주요 국가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과 함께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도 중국이 자초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유진영과 비자유진영의 경쟁에서 미국 등 자유국가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스티븐스는 미국의 시스템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결점이 많고 과거의 장점들도 퇴색했지만 시 주석 장기 체제에 암울한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시 주석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과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가 시 주석 집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그의 장기 집권은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 자료를 인용해 시 주석 재임 기간 중국의 생산성 성장은 평균 0.6%로 그 이전 5년 평균 3.5%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도 짚었다. 국영기업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80%에 불과한데 민간기업을 옥죄고 국영기업 체제로의 전환이 이 같은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가장 큰 실수로는 중국의 정보기술 IT 기업들을 길들이겠다며 무차별 규제를 가한 것을 꼽았다. 시 주석 집권 이전 중국은 기업가 정신이 극대화돼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미국을 추월할 기세였다. 하지만 현재 이들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사교육을 금지한 극단적인 조치도 중국의 인재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2020년 현재 중국 노동력의 34%만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과 비교해도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다. 세계 주요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82%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머니투데이에서 썼는데요. 잘 분석했습니다. 송지우 기자.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분석 기사를 해석을 하고 그걸 종합해서 분석을 또 한 건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땡큐 시진핑. 시진핑 개인한테는 3년임이고 종신 집권이 좋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국가로 봐서는 쇠퇴기로 갔다는 건데 여기 이 분석 기사에서도 보면은 Annual Change in Chinese GDP가 나왔죠. 연평균 GDP 막대 그래프로
했는데 시진핑이 2013년에 주석이 됐는데 그 이후로 형편없이 연평균 GDP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IT 기업들이 그때 한참 크고 있었는데 그거를 옥죄면서 그 기업들이 주춤한 상태에 미국, 한국, 일본의 IT 기업, 대만의 IT 기업들은 펄펄 날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을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열이 세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교육을 금지한 극단적인 조치를 펼쳤기 때문에 형편없어졌다는 거네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34%만 고등교육 받았다. 세계 주요국 고등교육 받는 게 82%인데 이렇게 찌그러졌네요, 중국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땡큐 시진핑 얘기가 나올 만도 하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장기 집권, 이 국력을 다루는 데는요,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가 있는데 하드 파워 면에서는 중국이 막강하죠. 일단 인구가 하드 파워입니다. 땅덩어리 하드 파워고요. 군사력 하드 파워고요. 경제력 하드 파워죠. 여러 가지 하드 파워가 있는데 하드 파워에서도 막강한 면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력이 시진핑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거기다가 코로나로 너무 옥죄했어요. 막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내수가 심상치 않고요. 그런데다가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밀려요. 소프트 파워는 과학기술력이라든지 문화력이라든지 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소프트 파워거든요. 거기엔 뭐가 들어가냐면요, 애국심이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하고 경쟁이 지금 치열했는데 경제력에서는 앞설 걸로 내다봤는데 시진핑 장기 독재로 가면서 경제력도 못 따라오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군사력은요, 미국하고 게임이 안 되고, 미국한테 뭐 언감생심 게임이 안 됩니다. 그나마 경제력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것도 지금 시진핑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건데, 소프트 파워에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세합니다. 과학기술력 그렇죠. 문화 파워는 뭐 엄청나잖아요, 미국이. 그 다음에 애국심, 중국의 애국심하고 미국의 애국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일단 체제에서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 일당 독재, 시진핑 장기 집권 이런 게 벌써 애국심을 쇠퇴시키고 있거든요. 미국은 자긍심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 우주의 전사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구를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화도 그런 식으로만 나오잖아요. 애국심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거 등등등등의 소프트 파워는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시진핑이가 그 소프트 파워, 다시 말해서 문화력, 애국심 이거를 쇠퇴시키는 장본인이 됐다. 왜냐하면 독재를 해왔고 앞으로 자기가 평생 해먹겠다고 하니까 반발심이 일어나죠. 애국심이 쇠퇴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시진핑 3년임 통과가 되니까 시진핑 반대 시위가 중국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소변기 위에다가 이렇게 쓴다는데요. 이 사진 보이시죠? 소변기 위에다가 시진핑 독재 반대 구호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변기 위에는 CCTV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엔 CCTV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야만 국가인 중국도 그렇죠. 볼일 보는 거, 소변 보거나 대변 보는 거를 CCTV를 촬영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시진핑 독재 반대 페인트로 막 쓰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럼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거죠. CCTV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중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시위가 또 당국의 눈을 피해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면서 지난번에 봉평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불을 지르고 이목을 끌고 시진핑 독재 반대 프랭카드가 육교 위에 걸렸었잖아요. 그것에서 시작된 그 반대 시위가 지금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블룸버그 통신이요, 보이스 CN 이런 데서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베이징뿐만 아니라 선전, 상하이, 광저우, 홍콩 등 중국 8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진핑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사진 보십시오. 여기 국민일보 인스타그램에 캡처한 건데 이게 시진핑 반대 시위입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이라든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시진핑 반대 구호라든가 이런 영상이요. 주로 화장실이라든가 감시 카메라가 설치 안 된 데 중점적으로 이렇게 몰래 시위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이제 터질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권의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미국에도 많이 가 있지만 한국의 대학들에도 이런 시진핑 독재 반대 포스터가 붙고 있다. 이거는 중국 유학생들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왜냐하면 중국말로도 이렇게 쓰니까 한국 학생이 중국말로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웃 딕테이터, 독재자 아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말로도 독재자 꺼져 이렇게 썼네요. We can breathe, 우리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한국의 대학들의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시진핑 독재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 세계 200개 이상 대학에서 시진핑 독재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 아무리 중국이 공산국가라도 10년씩 통치하던 거를 다 장쩌민이고 후진타오고 다 10년씩 했잖아요. 근데 쥐가 뭐라고 이거 평생 해먹겠다고 나오니까 아무리 중국 공산당 체제에 길들여진 중국 사람들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젊은 대학생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홍콩 같은 데는 자유의 물결을 본데 아니에요. 맛을 본데. 홍콩, 마카오 이런데. 거기서는 아마 물밀듯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맛을 봤는데 10년 하고 교체되는 것도 공산당 일당 독재도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시진핑이가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해먹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중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를 다운시키고 중국의 전체의 국력을 시진핑이 다운시킨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경쟁 상대가 한참 치고 올라와서 좀 두려웠었는데 시진핑이 장기 독재로 가니까 땡큐 시진핑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도 땡큐 시진핑 해야 되겠네요. 땡큐 시진핑. 자, 한국 대학가에서도 시진핑 독재 반대가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땡큐 띵호와 시진핑. 띵호와 맞나 모르겠다. 쉐쉐 시진핑 시진핑 쉐쉐